아, 네. 이거 또 공개 영상으로 짧게 올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업무들 보고 저 남은 업무, 그냥 마무리 업무 같은 거 깔끔하게 하고, 그 오늘 교육을 아주 충분히 많이 그거 환경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꼼꼼히 하면서, 예.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전 영상이 선전포고 영상이었죠. 네. 저는 그거를 한다고 수행하는 녀석이고, 그거는 이제 액션 플랜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저는 그냥 혼자서 돈키호테 마냥 그냥 제 잘난 맛에 막 해보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지금 또 그때랑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왜냐면 이게 이 목표를 성공을 시키면은 그냥 평화적으로 목표를 수행을 하면 그게 최선이고요. 말 그대로 안 싸우고도 이기는 거, 목표 성취하는 거, 그리고 이게 최선이고, 그렇다면은 이거의 성공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객관적인 외부의 피드백도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경비팀에서 우리 인생의 선배님, 그분은 내공이 있으신 분하고 또 발레팀 그 젊은 분하고 해가지고 약간 나중에 이거 제가 가다듬은 그 당시 즉흥적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 전략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냥 전술 정도인데, 그러니까 심리를 이용한 막 그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플랜들 같은 걸 나 아까 뭐 대충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강점 약점 막 상대를 분석하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심리적으로 어떻게 파고들고 막 뭐가 최악의 리스크는 어떻게 되고. 아이고. 아이가 입이 거칠어요. 욱하는 그게 있네요. 아, 환경의 습득을 받는 거죠, 아이들은.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평가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부탁드린다고. 왜냐하면 팀원들을 위한 거니까, 성공시키고 싶다고,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누구도 다치는 사람 없이. 그래가지고 딱 넌지시 말씀 주신데, 이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사회생활과 경험이, 온갖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뭐를 하려는 건지 아시니까. 정들의 반란 쿠데타죠. 쉽지 않을 텐데 이거 다치지 않게 막 걱정해 주시는 그런, 감사하죠. 아직 구체적으로 그 수행 플랜들이나 그 추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한 건 안 담겼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전투를 치른다고 그랬을 때는 이 정보 보안이 생명이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 거고 내 작전 계획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픈 카드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자만심이 지나친 거거나 좀 머리가 아담하가, 그러니까 해당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 거.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똑똑하면서 나쁜 사람, 아니면 좀 멍청하면서 나쁜 사람,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똑똑하면서 좋은 사람, 멍청하지만 뭐 착한 사람. 그렇게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용인술의 형태가 약간 특성이 있는데, 최소한 멍청해지지 말아야죠. 식구를 지키고 보호하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더라도 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제잘난 맛에 돌진했다가 떼죽음 당하면 이게 무슨,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런 건 있어서. 그래서 용인술이 중요하다. 아무튼 네, 저는 이걸 팀을 위해 가지고 이거 성공률을 올릴 거고, 그 정보가 보안은 물론 전투하려면 중요한데 그거는 굉장히 러프한 디자인이에요. 그 후로도 추가해서 막 그런 것들은 제 메모장 안에 있습니다. 노트 필기한 거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라진 게, 제가 저는 세상의 고통과 그런 거에 대한 분노를 저도 같이 공감하니까 아프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전 시스템적인 이 문제들이 다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 제가 그린 상상, 대척점 막 그런 것들, 양가적인 막 그런. 그러니까 제 블로그 보시면 조금 제가 블로그도 다 많이 글들 막아두고 그래가지고 노출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법학 시작했을 때 하던 글하고, 그리고 광기 노트하고 공지 글, 그거는 그냥 일부 공개로 제가 바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따님 목 조른다. 허그죠, 허그. 목 조르시는 거 아니죠?
네. 아, 아닙니다. 아유. 너무. 아저씨는 괜찮아요, 최소한. 지나가던 아저씨, 편의점 물건 사는 아저씨. 지금 뭔가 한라당이 완전히 홀라당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예전과는 제가 달라진 게, 세상의 고통과 그런 것들을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괴리감. 그럼 이걸 뭔가 하고 싶다는 막 의지, 의욕 막 그런 게 다 타잖아요. 해내겠다라는 사명감이라든 막 여러 가지 감정적,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정서들 중에서 도전 욕구도 있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제 개인 단위로 이거를 치환을 시켰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섞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를 막 흥분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멧돼지처럼 돌진했다가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좀 변화된 게 제가 이게 제 분노로 치환되지가 않아요. 제 개인의 분노로 치환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사랑하고 그런 소중히 하는 그런 팀원분들의 그 고통, 이분들의 분노, 아까 윤 여사님도 속에서 막 버럭버럭 막 속으로 나오시고 답답한 걸 토해내시느라고 조 선생님도 오전에 이게 올라오시고 이렇게 모여진 분노, 이 분노들 그냥 저는 이제 여기에 제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또한 공감해서 감정 올라오죠. 근데 이게 실행 단위로 갔을 때는 저는 이성만 남기죠. 두뇌만, 로직만. 그러면서 상대를 분석하고 그럴 때는 그런 상대 감정이나 막 그런 거, 이성적인 사고 판단 같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어떤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센 걸로 약점을 공략. 병법 있잖아요. 손자병법이라든지 그런 거. 뭐 전쟁의 기술,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 군주 뭐였지? 구체적인 건 디테일은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얘 타고 쭉 오면서도 그러니까 어린이날에는 제가 일 때문에 공사들이 있어가지고 나가다가 퇴근했잖아요. 그때 그날은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슝 해가지고 약간 제가 혼자 막 기분이 되게 업됐나봐요. 즐겁고 막. 그래서 간만에 얘를 타고 바라바라 해가지고 집까지 14분이 걸렸었는데 약간 위험한 그런 것도 하고 교통법규 잘 준수했다고 할 수 없고. 근데 교통법규를 나 지금 스스로 이거 멍청한 짓이죠? 너무 솔직해서 딸이야. 근데도 저는 하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내 기분과 감정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시야를 넓게 보면서 여기서 뭐가 리스크가 있고 갑자기 뭔가 시야가 가려졌을 때 뭔가 튀어나올 수 있다 막 그런 것들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냥 그러면서 바라바라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14분이 걸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얘 타고 오고 막 그러면서 오늘 또 비슷하게. 근데 어제보다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고 점점 차분해지면서 내 감정이 왜 이렇게 그냥 고요하지? 생각을 해봤더니 나 업그레이드가 된 거구나. 이거를 도출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그게 해가지고 지금 막 내가 막 흥분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았구나. 근데 이 분노와 뭔가 하겠다는 실행 의지는 그대로고 의지만 남았고 이성과 진짜 여기 손님들 많이 오신다. 진짜 명당이라니까. 저도 진짜 이런 거 상권 이런 거라든지 예전에 막 또 점프했죠. 이제 제 과거 기억 잠깐 했어요. 저리 가. 네, 그러면서 저 스스로 왜 차분해지고 막 그런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객관화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들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쭈쭈 아이고 잘한다 그런 식이 아니라 이건 부족하다 해서 이대로 가면 뭔가 문제가 돼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요. 이게 사랑의 매. 반발침 들죠. 보통 미성숙했을 때는 아씨 내가 막 근데 막 나 잘 나가고 있는데 이미 수많은 경험이 쌓여진 이 산 위에서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비기너 수준의 요만큼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하고 있는데 아끼는 마음에 뭔가 했는데 막 역효과가 나버려. 뭐 이런 시행착오 막 그런 것들. 이거 그냥 짧게 남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길어진 이유가 지금 저 차분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담배 충전을 하려고
저 한 번에 3갑씩 사거든요. 하루나 이틀마다. 한 2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처음 보는 젊은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뇽? 아이고, 궁금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막 담배 같은 거, 담배는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디 위치에 있고 그런지. 전 잘 아니까, 저거요. 막 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 계산을 하고, 살포시 여쭤봤어요. 그 하얀 얼굴에 땡그란 안경 그분, 제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서 깜짝 놀랐던 막.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이분하고 사장님하고 세 분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새벽 시간대 든든하게 지켜준 남성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다가 이분 앞만 봐도 너무 앳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좀 속았는데, 동안엔 완전 속았는데, 이분 너무 앳돼 보이시고 막 약간 어설픔도 좀 보이는데 되게 친절한 마음씨.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도 멘트도 했었거든요. 화술은 아니고 그냥 이게 이런 거 담배 이거 자기 아직 2달째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2달째라서 이런 담배 같은 것들은 이거 좀 어렵다고 막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성분이 이런 거 익숙해지시면 안 되죠. 이건 여기 찾아주신 고객분들이 단골이니까 여기 짚어드리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저 여성분이 또 정말로 훌륭하신 게, 말씀 들어보니까 20대 초반에 20살 딱 깜짝 놀랐어요. 고객분들 오래 걸리실까봐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거죠. 저 어떻게 좋은 분들만 이렇게 만나고 그럽니까? 좀 살짝 걱정되네. 제가 아까 제 그 직장 그룹에서 아직 막 많이 교류하지 못한 그 센터장님 저 면접 보고 그럴 때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을 쏴서는 안 되는 거야. 목표 타겟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그러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분하고 소통 안 하고 쭉 이 밑에 이 대리님하고는 얘기했었는데, 이거 타겟팅 명확하게 해야겠어요. 이분 제가 인품을 보고 그날 면접 보고 막 그랬을 때 저를 좋게 이분은 평가자의 입장에서 저를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저도 이분이 막 여러 가지 그런 솔직담백한 막 그런 것들, 진솔한 모습들 보면서 좋았거든요. 단지 저한테 이렇게 현재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고 운영이 엉망으로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이분하고 일단 떨어지고, 이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점점점 문제들이 발생하고, 왜 이게 회사가 바뀌었더니 막 엉망진창이 막 이게 되느냐, 막 원성들이 자자하고 이렇게 된 건데, 제가 공격해야 될 분은 이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거 정말 이거 틀기 정말 잘했다. 네, 타겟팅 잘못할 뻔했어요. 저는 이거를 본사 쪽에 계신 분이라 여긴 계약직, 페트롤레드 계약직 정이니까 본사 쪽으로 쏜다고 했는데, 이게 제 기억에 그날 한 번밖에 없었지만은, 면접 때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예, 여기 이 대리님이 이분 되게 바쁘다고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게 이분 괜찮은 분이셨어요, 진짜로. 네, 선배님으로서, 시설업계 쪽에 선배님으로서 이분도 맨 말단부터 해서 커리어를 쌓아서 노력해가지고 올라오신 분이고, 서로 대화하면서 공감 지점도 있고 막 그랬고, 이상한 분이 아닌데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뭔가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확률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예전부터 막 이런 게 해서 이걸 하시던 분이었다면 이미 나름 좀 대기업에서 자회사답게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만약 사업이 조금 적자 사업이 나가지고 좀 줄여야 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조금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노하우, 경험, 그게 있으셔가지고 잘 운영이 됐을 텐데, 혹은 이분이 이런 포지션을 맡으신 게 처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 이 윗단의 히스토리는 모르니까, 그냥 이 윗단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센터장님한테 이거를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모아서 본사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해서 상담을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바로 요구가 아니라 상담. 혹시 회사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혹시 무슨 히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여쭤보는 거. 좋은 분이니까 당연히 좋게. 정말 감사하다. 오케이. 저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거 키길. 짱짱짱짱.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무튼 다시 여기 계신 젊은 여성분, 제가 이걸 왜 켰냐면은,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시고 20살인데 20살인데 그러면 또 뭐지? 그래서 20살에서 이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게 시나리오가 몇 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바로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20살.
아르바이트 2개월 차 초보. 심성은 원래 타고나신 것 같고 이분이 일하시면서 안 다치셨으면 좋겠고 막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여기 하시면서 좋은 경험 되시길 바랍니다 막 그 말씀 드렸는데 이분 재수생. 제가 그 얘기 듣고 우와 이랬어요 진짜. 좀 넉넉하신 집안에서는 막 그냥 했다 그냥 돈 주고 그냥 자유롭게 이런 경제적 이런 거를 없으면서 오직 그 더 좋은 공부에만 시간 투자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좀 여유도 있겠죠 삶에.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근데 이분은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일하고가 되는 거니까 그 삶의 난이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환경적으로 막 이 부잣집 이분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게, 왜냐면 이 과정 지금 학업과 그 재수 그것과 미래의 목표와 그걸 위해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사정인지 아니면 저분의 선택 의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스스로의 결정으로 일을 병행을 하면서 일하는 기쁨도 정말 크거든요. 이게 서비스 마인드를 딱 몸에 익힐 수 있고, 이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만 가면 정말로 저분한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삶의 자산.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 줘가지고 이렇게 쉬다 이것과는 약간 질적으로 달라져요. 사람의 크기가, 내면의 크기가. 아무튼 저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딱 그랬어요. 와, 여기는 막 사장님도 이거 일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멋진 분들만 막 모였네요 막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감격이랄까요? 왜냐면 제 요즘 영상들 중에 청년분들에 관한, 제가 다 공개 처리했는지 비공개 처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청년 시기를 보낸 적이 있고, 청년 시절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방황도 하고 좌절 고뇌도 하고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 AI 로봇이 전환되는 그런 시대에서 많은 청년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예전에는 정말 훌륭한 회사들은 키워서 써요.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그게 여기에서 변하는 게 있어요. IMF 이후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막 그런 믿음과 그런 것들이, 신뢰가 우선 깨지고, 자기들 편의대로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구조들을 설계를 해버리고, 그 법적 로비, 정치자 쪽의 로비라든지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법을 해서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무슨 고용 유연성, 그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거로.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신입들을 해서 이거를 키워봤자 이 회사 입장에서 비용과 심각한 양가 낭비라고도 되고, 초경쟁, 회사 기간에도 경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배부른 개소리예요. 회사가 죽더라도 같이 죽고 직원하고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아야지. 이건 뭔 개소리인지. 지네들 맨날 돈 판티하고 아주 상류층 육놀이를 하고 마약 취해가지고 지랄 빤스를 하면서 아주 상류층 비밀 클럽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선 그거 있죠, 앱스타인 파일. 악의 프랙탈이 그렇게 무서워요 싶고, 그렇게 더럽게 타락한 녀석들이 사회 지도층이라 기득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고려시대의 부패한 검은새족들 라인이죠. 그러니까 역사 계속 반복되고 우리는. 근데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 아까 축에 이거 권력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자기를 계속 방어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막 꽉 누르고 조종하고 했다가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유혈혁명 같은 거, 폭력적인 혁명 참다 못 참아서 아주 다 죽여라 배부른 돼지 귀족들 죽여라 막 그런 것들을 통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거죠. 자기들의 그 위치와 돈과 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몇몇 뭐 첩자들도 씹고 막 언론 플레이 같은 것들을 하고, 최소한 언론을 잡고 얘네들이 잡고 있으면 언론 플레이를 막 해가지고 이 여론을 선동을 할 수가 있고, 자기 뜻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먹이들을 자기들이 다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정도 어느 정도 던져줘가지고 이 밑단에서 싸우게 만들고 막 그런 전략 전술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서로를 미워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도 제 눈에 다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 이게 리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대가 전환됐죠. 언론을 쥐고 통제하고 막 흔들고 장난치고 그런 놀이를 하다가, 지금도 물론 그런 레거시 언론들, 걔네들은 자본의 노예예요. 왜냐, 걔네들 돈벌이, 자기들 돈벌이, 독자적인 그 돈벌이 수단이 없으니까. 시민 언론? 별로 영향이 크지 않죠. 역사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무슨 조중동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경, 뭐 여러 가지 좌파 우파 막 해가지고 여기에 그 지배하고 있는 이 윗대가리들을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랬었죠? 사회적으로 기억하시나요? 우리들 다들 마음 아파하고 막 그랬었는데, 혹시 장자연 씨라는 그 이름 기억하나요? 송파 세모녀 막 그 밑단에서 그런 거 말고, 이 위에서 노는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희롱당한, 이거 좀, 진짜, 제가 괜히 짚어도 안 될 것까지 짚어서 지금 좀 울컥해져서 좀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분 외에도 수많은 그런 아픈 비참한 그 삶이 저한테는 그냥 들어오는 거죠. 이런 데서 애들 또 언론 플레이하고 가지고 놀고 세뇌하고, 이제 무대로 옮겼죠. 언론 플레이들이, 기성 언론, 레거시 언론 플레이들에서 SNS나 뉴미디어라는 여러 가지 것들, MZ분들 SNS로 서로 간에 단합도 잘 되고 막 유행 쫓고 막 그렇게 선도해서 뿅뿅뿅뿅 다 연결돼 있죠.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SNS 그게 사업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게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진실에 대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평등해지니까, 평등에 가깝게 진행이 됐으니까, 원래 위에서 이 지들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언론 플레이 같은 것들을 막 통해가지고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막 밑단에서 분쟁이 나버리고. 근데 이제는 이게 나름 여러 가지 그 올바른 언론인 분들이라든지 올바른 막 분들이, 실천적인 지성인 분들의 막 메시징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런 희생하는 그런 리더님들, 그런 분들이 메시징을 하고 전파가 되고, 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의식이 깨어나고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수직적 위계구조, 상명하복 복종 막 이런 것들이, 이거 강조하면 씨알 먹혀요. 여론의, 국민들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제 권력구조에서 이거 씨알 먹혀요? 아니죠. 이 피라미드, 우리 상류층 이 밑에 이거 구조에서 여기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다수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는. 근데 우리가 창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왜냐면 우리는 문명이니까. 근데 참다 하다면, 저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막 선동해가지고 무장혁명해가지고 진짜 상상으로만 상상으로라도 얘네들 아주 희롱해가지고 처발라버리면은, 프랑스 혁명처럼 처발라버리면은 재밌잖아요. 이 답답한 제 현실에서 상상으로 막 그런 놀이들을 한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까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전략 전술을 단련했습니다. 머리도 돌려보면서. 이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런 메시징 했던 것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약간 모두가 약간 이게 튀어나와 버린 이유는, 오늘 오전부터 조 선생님 세차 쪽에, 그리고 미아팀의 윤 여사님, 뭐 그러고 제가 고맙고 항상 저를 신경 써주고 제가 신경 쓰는 팀원분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이거 들어주세요 꼽씩 무릎 꿇고 막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그것도 기만 전술이죠. 저한테는 상대를 속이는, 제 실제 능력을 완전 감춰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제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인 포커싱을 잡아서 전달드리려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뱉은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진짜인가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녀석 맞는 소리 하네, 세상 좀 살아봤는데 막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구독자분이 있는가 하면은,
뭔 소리지? 뭐 싸움을 하고 뭐 어떻게? 전략 전술이 뭔데? 왜 그래야 돼? 그냥 평화롭게 다 같이 살면 안 돼?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이런 건 또 약간 또 이거 이제 제가 제 모드가 교육자 모드라면은, 교육자나 사상가 모드라면은 약간 또 달라지죠. 맞춤형 그거가 필요하죠. 응? 수준별 학습별 막 관심사도 다르고 다 제가 딴 생각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동일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각각의 주체성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공동의 목표가 도출이 될 수가 있고, 약자들의 이 피매친한 이 구조 변경, 그러면서 또 자기 일을 할 건 일을 하고, 근데 공동으로 할 프로젝트는 부담 없이 또 참여해서 힘도 보태고, 목소리에서 숫자만 결집시키면은 그냥 나도 서명, 그게 민주주의 권력 구조에서는 힘이 된다니까요.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보통 발로 뛰고 필드 뛰고 그런 건 뭐 제가 거의 다 해버리니까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대학생 때도 막 프로젝트 하고 막 그러면 저 맨날 혼자서 막 밤새 가지고 막 혼자 그 컴퓨터실에서 작업하고서 막 다 등에 업어가지고 끌고 왔어요, 동생들. 물론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그 친구들 이름도 기억나요. 호돌이도 있었고, 걔는 약간 툴 프로그래밍 했었고. 제 과거들이 너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도 접니다. 똑같은 녀석이에요. 아이들하고 저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는 것도 저도 동일한 녀석이고, 여러분들과 일적으로 만나가지고 선생님 안녕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일 도와드리고 같이 일 처리하고 하는 것도 저고, 다 저예요. 인격 분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일부들만 제 모습들이 약간 찢어진 제 삶의 누더기처럼 뿌려진 제 삶의 조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좌절과 실패의 기록들이죠. 고통의 연단의 과정이었고, 구도하는 길이었고, 실행해보는 길이었고. 네. 저 정말 훌륭하신 저 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진짜 행운과 축복과 가득하게 그냥, 오늘 처음 뵌 분이지만, 왜냐하면 저분의 그 순수함과 따뜻함과 막 그런 게 그냥 바로 느껴졌거든요.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이 잘 되는,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해가 맨날 반짝거리는 것보단 차분한 분위기도 좋죠. 우리 동네 정말 예뻐요. 그러고 보니까 말을 하면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폈네. 아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어디까지나 자기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액션 플랜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수행을 하는데, 약간 수행에는 지금 선전포고라고 되는데 제가 제목을 좀 고칠게요. 네. 혹시라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담아야 될지, 그냥 자유로운, 네. 이거 일단 압축하면서 생각할게요. 네. 컷.